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국가이기도 하면서 또 임신이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난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편안한 것들 있지만 과학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여성이 근본적으로 건강하려면 자궁하고 위가 튼튼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 위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가지고 피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피를 충분히 만들어서 이제 곳곳에도 잘 보내주지만 자궁에도 잘 보내줘야 자궁의 기능이 왕성해지고 활성화되면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주변에서 차츰 그 난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임신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거를 흔히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식 농사 짓는다 하잖아요. 예, 이제 요새들은 잘 듣지를 못해서 좀 어색한 말이 되기는 했네요. 예,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몇 가지 이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거름도 잘 줘야 되고 흙도 줘야 되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하냐면 밭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아주 기름기가 잘 흐르는 거름이 잘 이제 먹어 들어가 있는 이런 좋은 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를 심어야 돼요? 씨앗을 심는데 아무 씨나 심는다고 될까요? 예, 좀 튼튼한 씨를 심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좋은 씨를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이제 튼튼한 씨. 그래서 튼튼한 씨를 심어야 거기에서 이제 아주 튼튼하게 새싹이 돋고 또 그거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봄, 여름 동안 잘 가꾸잖아요. 그래야 가을이 돼야 좋은 이제 그 수확을 얻게 되는데 우리 자식을 낳아서 임신을 하고 기르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난자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정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이제 부부가 건강해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임신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임신을 해서도 정성을 잘 기울이고 사랑을 쏟아야 거기에서 아주 건강하고 마음씨도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성정이 좋은, 심성이 좋은 그런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임신이 어려워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 한번 이제 살펴봤죠. 우리 그 이제 병원에서는 임신을 위해서 미리 가서 검사들을 많이 해요. 이제 산전 검사 뭐 결혼하기도 전에 하기도 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인데도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자궁만 깨끗하다고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 잘못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우리가 잘 알고 계세요.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면 임신이 안 된다. 그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선 첫째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임신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우리 자궁은 어디에 있어요? 아랫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찬 분들은 자궁도 찬 것이고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랫배가 찬 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스트레스 잘 받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궁이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이 이제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는 분들 있죠. 그러면 몸에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건데 그거는 몸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도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또 제대로 못 해요. 또 이제 보면 몸이 굉장히 마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피가 조금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몸에서 피가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예, 금방 물어보니까 이제 좀 대답하기가 난감하신데 우리 몸에서 피는 굉장히 중요하죠. 피가 하는 역할은 몸의 곳곳에 영양분도 보내주고 산소도 보내주고 또 이제 여러 군데에 찌꺼기가 생겨 있잖아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사작용을 하니까 거기서 생긴 찌꺼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보내는 곳으로 운반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자궁에 피가 충분히 모여야 기능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몸이 너무 말랐다는 얘기는 피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생리도 좋지 않으면서 임신도 잘 안 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요새 이제 근종, 낭종, 그죠? 내막증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예, 이런 이제 뭐가 덩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이제 뭐 덩어리가 생기는데 왜 덩어리가 생기느냐? 이거는 우리 한의학적으로는요 아랫배가 차면서 스트레스 잘 받는 이런 분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종 낭종이 잘 생겨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고 예민하시구나. 우선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생겼거나 또는 이제 유산을 했거나 해서 이제 자궁에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궁에 흠집이 생기게 되죠. 뭐를 떼어내니까. 우리 이런 피부에도 상처가 나고 그러면 흠이 생기니까 매끈하지가 않잖아요, 피부가. 그런데 수정란은 이렇게 매끈하고 그런 곳에 착상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뭔가 상처가 났고 흠이 생기면 착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걸로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새 임신이 잘 안 되면 어떻게들 하세요? 예, 인공수정하고 또 시험관 시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은 수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자꾸 이제 뭐 체외 수정을 하던 뭐 수정란을 자궁에다 자꾸 심어주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크게 큰 틀에서 한 5가지 정도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정란이 착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더라도 자궁 상태를 개선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이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지만 우선 먼저 할 게 있죠. 뭐를 해야 될까요? 자궁을 먼저 튼튼하게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심어줬을 때 잘 싹이 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사 짓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궁은 밭이에요. 예,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임신이 잘 된다. 이제 30대 중반이 되신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인공수정을 3번을 했는데도 다 실패를 하셨어요. 대개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몇 번씩 반복해서도 성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런 거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3번이나 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임신이 돼가지고 한 4주, 5주 되니까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산이 되기 전에 아랫배가 이렇게 밑이 빠지는 것 같고 땡기고 피도 비치고 이게 이제 유산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산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근종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 증상이 어떻게 있냐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생리량도 굉장히 많고 또 생리 전에는 이렇게 턱에도 여드름도 많이 돋으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생리 혈에도 이제 덩어리가 많이 생기고 또 이분이 이제 소화기도 안 좋아서 소화도 안 되면서 속도 아프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세요. 여자분들이요 참 이제 묘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래요. 한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자궁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소화기 나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건 연관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소화 기능이 안 좋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되니까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임신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생리통이 심하고 그런 거는 근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근종이나 낭종은 아랫배가 차고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이 생긴다 했잖아요. 이분이 역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생각이 자연 임신은 아예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몸이 좀 좋아지면 또 인공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임신 준비하는 치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쭉 드시다 보니까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약을 한동안 드시다가. 그랬는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3년 전에 한약을 드시고 자연 임신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이에요. 그랬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임신 말기쯤 되면서 임신 중독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34주 정도 됐을 때 제왕절개로 수술을 했어요. 전 참 안타까웠죠. 왜냐하면요, 임신 중독증 한약으로 치료가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으면 한약으로 드시고 자연분만 하시면 좋았을 텐데 했더니 몰랐다고 굉장히 이제 그분도 안타까워하셨는데 문제는 첫 아기를 낳고서 둘째 아기가 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기를 임신하려고 또 오셨는데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그 생리통이나 이런 건 좋아지셨어요. 근종은 그대로 있는데도 이제 그때 3년 전에 약 드시면서 그런 증상은 다 편해지신 거예요. 생리통이라든지 양이 많다든지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괜히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진정이 안 되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요. 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이제 저하돼 있고 체력이 너무 딸리니까 이제 그 갑상선 약을 드시는데 몸이 또 상당히 많이 살이 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또 다 떠오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3년 전에 치료할 때보다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요새 우리 주변에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암도 있고 뭐 결절 기능이 항진되거나 저하되거나 왜 올까요? 이거 한의학적으로는 알아요, 원인을. 맞습니다. 예. 우리가 체력이 많이 딸리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오기 쉬워요. 근데 이제 누구나 그러는 건 아니고 체질적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제가 눈에 좀 몇 분 띄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자꾸 힘들어지니까 갑상선에까지 문제가 오고 그러면 임신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치료를 쭉 해드리면서 그 마음을 안정시켜드리고 체력을 보충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차츰 몸이 좋아지시면서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이제 아기 나면은 바로 약을 먹어서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기 날 때쯤 되면 미리 이제 몸을 출산 잘 하도록. 근데 옛날 같으면 한 번 제왕절개 하면 그 뒤에도 반드시 제왕절개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몸이 많이 좋아지면요. 수술 안 하고도 또 자연분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예, 몸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문제로 삼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는 게 검사를 하거나 이러는 거는 요 눈에 보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빙산이라고 그려놨어요. 빙산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빙산에서 눈에 보이는 건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밑에 잠겨 있는 거는 8분의 7 정도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요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기능이 이제 잘못돼 있으면 그걸 조절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을 하니까 우리가 그 산후에 아기를 놓고 나서 이제 여기도 다 출산을 해보셨을 텐데 아기 놓고 나서 바로 배가 쑥쑥 들어가든가요? 한동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출산을 하고 나서 배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배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직 자궁이 제자리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자궁 수축을 잘해서 제자리로 싹 들어가야 자궁이 후굴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자궁이 후굴되면요 허리가 많이 아파요. 예, 그래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또 제왕절개를 하셨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왕절개를 하면요 아무리 이게 잘 아물어도 배가 잘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자연분만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신을 잘하고 출산을 하셨는데, 아까 또 제가 살이 너무 마르는 거는 피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속에 피가 충분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능들이 다 잘못되고 임신 그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겨지는 이유가 예전보다 지금 왜 더 많을까요? 예, 맞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사회도 힘들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계시는 분들 다 이제 자제분들이 웬만큼 컸을 텐데 아침들 잘 먹던가요? 안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원래 여자는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는 임신이 가능해지는 나이거든요. 그럼 임신을 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예, 첫째, 의식주가 있잖아요. 먹는 거 잘못 먹어요. 때 맞춰서 먹지 않고 배고프면 과식 폭식. 또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막 편중되게 식사하고, 또 영양 과잉, 때 맞춰서 살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 인스턴트 같은 거 많이 먹고 자연으로 만들어 자연식 같은 거 덜 먹고, 그래서 이제 우선 음식이 잘못되죠. 그다음에 또 자는 시간 어떻게들 자요? 너무 늦게 자요. 예. 근데 그렇죠. 자는 것도 아무 때나 졸려올 때 자는 게 아니고요. 때가 있어요. 잘 때 자야 재충전이 되는 건데 너무 늦게 자거나 또는 낮밤을 바꿔서 살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는 것도 이제 그렇고, 요새 또 걱정스러운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젊은 분들 그 옷차림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요. 요새 어떡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습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아주 너무 꽉 끼는 뭐 스키니진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입고 레깅스 입고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요 기혈이 잘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궁 기능을 안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 아주 너무 짧은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원래 의복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몸을 보호하고 보온을 해주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옷의 역할인데,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너무 치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이제 그 몸이 나빠지면 여자들은 제일 1차적으로 자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여성들은 그 이제 특성상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궁이 나빠지고, 이런 의식주가 나빠도 자궁이 나빠지고, 왜요? 뿌리니까. 예,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궁하고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요새 이제 주변에 그렇게 난임 환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소화기가 안 좋을 때는 소화기를 좋게 해줘도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풀어줘도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임신이 안 된다고 자궁만 좋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치료를 하다 보면 자궁까지 좋아져서 임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전에 이제 30대 초반에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임신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돼서 계류유산이 되셨대요. 계류유산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남편께서 또 정자 숫자가 부족하시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한의학에서는 정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겠죠. 근데다가 이 여자분은 이제 다낭성 낭포가 있어요. 다낭성 낭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다낭성 낭포가 있는데, 그럼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배란이 안 되니 임신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신은 해야 되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시험관 시술을 계속 하는데 시험관 하려고 그러면 과배란 시키고 배란 유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요. 이제 뭐 이렇게 호르몬 주사 맞아서 이걸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이분이 우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자분들이요, 시험관 시술하다가 우울증 걸리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꼭 아기를 낳아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막 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계속 이제 그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너무 지쳐서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맥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마음도 심란하면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을 때 다음 달에 또 이제 시술을 하려고 예약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시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냥 조금 몸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는데 요새 젊은 분들 한의사 말 잘 안 들어요. 의사 말 잘 들어요. 의사 말. 그러니까 이제 약을 저는 이분이 이제 그 자궁 기능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원인이 다낭성 낭포가 생겼다는 얘기는요. 요것도 아랫배가 차면서 스트레스 많은 분들한테 생기는 증상이에요. 예. 그래서 다낭성 낭포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낭성 낭포라는 거는 이렇게 난소에서 난자를 이렇게 만들다가 중간에 이렇게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분화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배란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은 나팔관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치료할 게 상당히 많은데 약 뭐 한 번 드셔가지고 이게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했지만 약을 이제 한 번 드시고 그 다음 달에 하셨는데 성공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실패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약으로 쭉 치료를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남편도 정자 숫자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누구 책임? 그렇죠. 100% 여자 책임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도 아마 남성 그 난임도 많이 있었을 텐데 몰랐죠. 요새는요, 남성 난임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생활이 힘들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또 전자파에 노출 많이 되죠. 과식하고 과음하죠. 과로하죠. 그래서 이렇게 배 나오고 살찌고 이렇게 하죠. 또 생활, 아까도 말씀드린 뭐 낮밤을 바꿔서 산다든지 이렇게 생활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그 이제 정자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도 아랫배가 찬 분들은 밑불이 현찮다 그래요. 명문화세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정자를 잘 못 만들어내고 또는 기형정자가 되거나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또 숫자가 적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오죠. 그러면 당연히 임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임 치료를 할 때는요, 사실은 부부가 같이 진찰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부인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 두 분한테도 이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려 가지고 같이 치료를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좋은 결과가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임신이 안 된다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아기를 10개월 동안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임신이 안 되면은 좀 뭐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몸이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보완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왜? 그럴 때 어거지로 임신이 된다고 하면 그 아기가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서 좋은 이제 튼튼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몸을 더 건강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난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그러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동생 얘기인데 아, 네. 동생이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네. 39에 결혼을 했는데 아, 네, 네. 임신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네. 그랬는데 남편 쪽에서 조금 정자수가 좀 부족하다고 네. 나와가지고 네, 네. 이제 시술을 했어요. 네. 이제 2번 시술을 해서 3번째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한 것까지 좋은데 한 5개월인가 6개월 만에 유산이 돼버렸어요. 네, 네. 힘들게 했는데 3번만 네, 네. 했는데 예. 그래갖고 너무너무 지금 좌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일단 뭐 여기 계신 분은 진맥은 해드릴 필요는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이제 동생을 제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선 남편이 정자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임신을 할 때 그 이제 건강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있어야 빨리 이제 수정을 시켜서 건강한 수정란이 생기고 또 요 수정란이 자궁 환경이 아주 좋아야 거기서 10개월을 잘 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10개월을 못 산다는 얘기는 환경이 좋지 못하고 또 아까 이제 정자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질이 떨어지는 죄송한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정자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계류유산이 되는 경우도요. 왜 계류유산이 되냐면 그 자궁 속의 환경이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정자가 약해서 수정란이 너무 약하니까 살지 못하고 이제 유산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정란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자궁 속의 환경도 좀 탁하면 아기가 못 살 수 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같이 치료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수정이 되고 나면 자궁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이 잘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해드리느냐가 중요하죠. 계류유산이 제가 이제 자궁 속이 특히 양수가 탁할 때 이제 계류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해삼 아시죠? 네. 해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해삼은 바닷속에서 이렇게 그 탁한 거를 맑게 해준대요. 그래서 예, 피를 이제 이렇게 맑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류유산이 된 분들은 한약재에다 해삼을 넣어서 같이 다려드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거를 좀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진찰을 해보시고 부부가 같이 치료하시면 남편도 그 명문화를 좋게 해주면요. 굉장히 정자 숫자도 많아지고 건강하게 임신하실 수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거.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신?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저는 네. 이렇게 좀 제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지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다 그러면 피로가 굉장히 빨리 오고 네. 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심하고 막 어깨 이런데. 제가 만져도 되게 딱딱한 것 같고 그러세요. 그러거든요. 네네.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7이요. 아, 그러세요? 예. 폐경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됐어요. 좀 일찍 되셨네요. 예, 일찍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제가 일단 진맥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어깨가 많이 이분은 긴장을 아주 잘하시기 때문에 어깨가 잘 굳어요. 이런 분들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유하실 것 같아도 사실은 예, 굉장히 예민하고 완벽한 거 좋아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자, 왼손 보시고요. 뒤쪽도 좀 다 편안하지가 않으신데, 예.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건강한 것 같이 보이시지만 사실은 체력도 많이 딸리고요. 속이 좀 비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늘 피곤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예,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있지를 않아요. 앉아서도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아주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도 아랫배가 굉장히 찬 편이시면서 긴장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완벽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잘해야 되는데 체력은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계속 많아서 목하고 어깨가 같이 긴장을 하기 쉬워요. 우리들이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긴장을 잘하고 이러는 분들은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하고 어깨가 같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면 잠을 잘못 잤나 뭐 이렇게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잡수는 건 잘 잡수시지만 소화기가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잡숴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땡기는 대로 자꾸 이제 많이 잡수거나 이러면 소화기가 나중에 크게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많이 안 먹어도 살이 잘 찐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 들어갔을 때 이걸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잘 먹는다고 위가 튼튼한 건 아니고요. 예, 입에서는 땡겨서 잘 먹어도 속에 들어가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들은 잘 먹으면 난 소화기는 튼튼해 하면서 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어깨나 목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분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기가 안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에 습열 같은 게 많이 쌓이거나 그런 목 뒤가 뻐근하고 이렇게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깨가 아프더라도 왼쪽으로 더 아픈 경우가 많고 소화기가 안 좋을 때는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어깨가 아플 때는 또 오른쪽으로 더 뻐근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허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불편하진 않으시더라도 허리맥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움직이거나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제가 네. 지금 여기 콩밭에 네. 무럭이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게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몸속에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요. 그것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귀 잠깐만 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콩팥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쪽으로 약하게 타고나셔서 그런데 이분은 하체 힘은 조금 약한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 다리 삐끗하기도 쉽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콩팥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콩팥에 물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능은 괜찮다고 하세요. 꼭 뭐가 생겨 있다고 기능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하고 그래서 잘 돌려주면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으니까 너무 의식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좀 몸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럼 또 다음 분 어떤 분 하실까요? 예, 이쪽 먼저 하실까요?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네. 한겨울 나기가 아주 아, 그러세요. 엄청 네. 힘들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몸이 빠질 정도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 네, 때는 네. 이 동래장이 아, 와가지고 네, 수술을 네. 했는데 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그러세요. 여쭙고 오른쪽으로 하셨어요? 왼쪽입니다. 왼쪽이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눈도 이렇게 약간 크기가 다르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오른쪽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그 이제 손발 차신 게 제일 불편하시고 네. 녹내장 있으시고 네. 혈압 같은 거 괜찮으세요? 예, 다른 건 전혀 이상 예, 없습니다. 그러세요. 녹내장 수술은 언제 하셨어요? 평균 5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3번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오,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이분도 아랫배가 굉장히 찬 편에 속해요. 남자분들이 아랫배가 찬 거하고 여자분들이 찬 거하고는 조금 또 의미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명문화세라 해서 밑불이 현찮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항상 그 손발이 차거나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은데 이런 체질의 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건 위가 나빠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밑불이 현찮아서 소화가 안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잡수는 것도 늘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선천적으로 그 콩팥 기능도 좀 약하게 타고나셨지만 간하고 대장 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잠시도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예,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아주 잘 받는 분이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지 마음이 편안하지, 요게 뭐를 하시더라도 순서대로 꼭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있을 때 꼭 가서 있어야지 편안하고, 이런 분이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간이 힘들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간 기능하고 대장 기능, 콩팥 기능 이쪽으로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 불편한 것도 연결이 돼서 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녹내장이 왼쪽으로 왔어요. 그것도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왼쪽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는 얘기는 간 기능하고도 물론 눈은 간하고 연관이 있지만 특히 왼쪽은 간하고 더 연관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녹내장은 간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서 오는 거고, 백내장은 폐 기능하고 연관돼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게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진단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간하고 대장, 콩팥을 약하게 타고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몸이 늘 찰 수밖에 없어요. 예, 콩팥은 찬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손발이 차니까 늘 시리고 저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특히 허리 아래쪽, 하체 쪽으로 더 찬 기운이 많이 도니까 밤에도 이제 양말을 꼭 신고 주무셔야 된다든지 이제 이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수술하는 거는요, 겉에 있는 것만 이렇게 자꾸, 제가 아까 이제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막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가 더 중요한 거죠.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근본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녹내장은 치료하기 쉬운 증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요 밑에 간 기능을 자꾸 보완을 하고 간혈을 충분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눈이 금방금방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어요. 지금 3번 정도 수술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더 해봤자 시력만 더 안 좋아지시고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한약으로 간 기능을 보충하는 이런 약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또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고, 왜 삐뚤어지느냐, 아랫배 차서 그래요. 예, 그래서 허리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괜찮으셔도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또는 이제 증상이 무슨 이렇게 찬물 속에 들어앉아 있거나 허리에 뭘 무거운 걸 매다른 것 같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3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콩팥 쪽으로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쪽 간 기능은 우리 몸에서 피를 또 잘 만들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신다 그래도 간의 기능을 좋게 하고 피를 잘 돌게 해주는 이제 이런 약을 써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이제부터는요, 몸을 좀 아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0가지 움직이고 싶으면 다 줄이고 한 5가지만 움직이신다든지, 원래 건강하시지는 않지만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나무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요, 결벽증 같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용납이 안 되면은 다 틀린 거거든요. 마음이 안 편하시고. 그래서 녹내장도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보통들은 이제 백내장은 뭐 혈압이 높아서 오고, 뭐 녹내장은 예전에는 잘 얘기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녹내장 때문에 고생들도 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검사기기가 좀 발달해서 더 세밀하게 찾아내니까 올 수도 있지만, 한의학은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다 녹내장이 있었어요.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녹내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이, 선생님은 그런 쪽으로 간이 피곤해지는 것도 무리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로 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도 이렇게 간혈이 충분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